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핵심 맥락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숫자들이 그냥 깜빡이는 수준이 아니었죠. 네네.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가 막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깊게 파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2026년 3월 10일자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부터 이번 주에 쏟아질 글로벌 거시경제 일정까지 총망라된 아주 방대한 데이터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장세 같아서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 더미 속에 숨겨진 극단적인 자산 이동의 진짜 이유, 그걸 심도 있게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 요동치는 숫자들 바로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최근 시장 보시면서 현기증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혼란스러운 노이즈를 딱 걷어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큰 그림이요? 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역사에 남을 만한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이라는 맥락이죠. 오늘 이 얽힌 실타래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부해볼 곳,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기록적인 상승장 데이터를 좀 언팩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5.35%가 뛰었어요. 정말 엄청난 폭등이죠. 네. 5,532.5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3.21%가 상승해서 1,137.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는 거예요. 그 매수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시스템이 거래를 잠시 멈춰야 했을 정도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건 시장을 짓누르던 그 극단적인 공포가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나아가서는 강한 탐욕으로 전환된 아주 묵직한 시그널입니다. 아, 탐욕으로의 전환이요? 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지수가 얼마나 올랐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한국 시장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맹렬하게 끌어올렸는가 하는 거죠. 수급 주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리포트 데이터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가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폭락장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잖아요. 반등이 오자마자 무려 502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502만 주나 팔았다고요? 와. 반면에 외국인은 410만 주, 그리고 기관이 106만 주를 아주 무서운 기세로 쓸어 담았죠. 시장에서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로켓처럼 발사되는 정확히 그 시점에 주식을 넘기고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오랫동안 물려있던 주식들이 본전 근처에 오니까 그 심리적 피로감 때문에 그냥 확 던져버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어떤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읽고 기다렸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축적된 방어 기제가 딱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시점을 구조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본 겁니다. 구조적 진입이요. 네네. 그 증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아하, 저도 리포트에서 그 대목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한국 시장 절대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8.30%가 뛰어서 18만 7,900원이 됐고요. 네, 삼성전자가 8% 넘게 오르는 건 흔치 않죠.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떠서 무려 12.20%가 폭등했습니다. 9만 3,800원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덩치 큰 대형 우량주들이 무슨 몸집 가벼운 테마주 날아가듯이 날아갔단 말이죠. 맞아요.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시장에서 막 나오는 얘기처럼 진짜 코스피 6000 시대의 서막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패스파인더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 투톱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담았잖아요. 네네. 이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강한 의미거든요. 게다가 리포트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놀라운 나비 효과가 발견됩니다. 어떤 나비 효과인가요? 바로 지역 경제 기반 상장사들의 약진이에요.
데이터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충청권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조 4,855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7조 원이 넘게요. 와. 네, 그리고 전북 지역 상장사 시총 역시 한 달 만에 2조 5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조 단위 시총이 지역 상장사들에 몰렸다는 건 꽤 이례적이네요. 반도체 대장주 랠리야 외국인이 사서 그렇다 쳐도 수도권도 아닌 특정 지역 상장사들에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이동이 만들어낸 스피로버, 즉 파급 효과입니다. 아, 패시브 자금의 스피로버? 네, 패시브 자금은 특정 기업 하나만 콕 집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나 섹터 전체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기계적으로 쫙 매수하거든요. 바구니에 통째로 담듯이요? 그렇죠. 미국 대형주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이나 전북 지역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특수화학 이런 공급망 관련 기업들까지 바스켓에 같이 담긴 겁니다. 아, 단순히 그 지역이 좋아서 산 게 아니군요. 네, 글로벌 자본의 바스켓 매수세가 그 지역 산업단지 기반의 상장사들까지 싹 다 기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방아쇠를 당긴 가장 큰 트리거는 결국 뭐였을까요? 왜 지금 한국으로 돈이 쏟아지는 걸까요? 단연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위험 완화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 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동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 증시로 막 글로벌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거죠. 네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게 우리가 왜 이 수급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는지, 코스피 6천선 진입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막 뜨거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를 보면요. 아주 기이한, 거의 미스테리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숫자 보셨군요. 8. 다우는 47,371.28. 네, 근데 이 3개 지수의 등락률이 모두 정확히 플러스 0.00%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시장의 3대 지수가 전부 0.00%로 멈춰섰다니 이건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양쪽에서 엄청난 괴력으로 막 당기고 있는데 밧줄 중심은 단 1mm도 안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렇거든요. 수면 위는 0.00이란 숫자로 호수처럼 아주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발차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는 난리였군요. 결코 조용했던 장이 아니에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 이상 급등하는 등 아주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힘이 장중 내내 격렬하게 충돌하다가 결국 제자리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끝난 셈이죠. 그 격렬한 요동의 중심에는 또 특정 발언이 있었죠. 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잠깐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고지사항이죠. 네. 이번 리포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발언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발언 자체나 혹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알고리즘과 트레이더들이 이 헤드라인이라는 데이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객관적인 인과관계에만 집중해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철저히 시장 논리로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유력 인사의 발언은 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아주 즉각적인 안도 랠리를 촉발시켰어요. 네, 전쟁 공포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거대한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도체나 딥테크 관련 주식들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고요. 그게 장중 1% 급등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기술주 기대담 하니까 이 리포트 소스에 발췌된 흥미로운 기업 뉴스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위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그리고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손잡고 토큰 증권 거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소식들이죠. 우주항공의 토큰 증권이라니 이건 완전히 나스닥이 차세대 인프라에 자본을 들이붓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미국 지수 전체가 0.00%로 묶여 있었던 진짜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주항공,
반도체, 그리고 전통 거래소와 크립토의 융합 같은 개별 테마에 엄청난 기대감과 매수세가 막 폭발하고 있어요. 끌어올리는 힘이네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떠냐? 매도 수수료 부활 같은 구조적인 저항이 있고요. 또 복잡해진 미장 투자 셈법 때문에 대형 펀드들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으로 이탈하려는 강한 매도 압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누르는 힘이 또 만만치 않은 거군요. 맞아요. 혁신 테마의 폭발적인 상승 압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등에 따른 하락 압력, 이 두 거대한 힘이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만들어낸 약간 기적 같은 숫자가 바로 저 플러스 0.00%인 겁니다. 혁신의 가속 페달하고 구조적 브레이크가 아주 동시에 꽉 밟혀서 타는 냄새가 나는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FICC 즉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시각적으로 충격적이고 어쩌면 좀 철학적이기까지 한 데이터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자산 혹은 대체자산의 상징인 비트코인, 이 두 자산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짐작 가시나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둘 다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18달러가 상승해서 딱 10만 3천 달러고요. 비트코인은 현몰 ETF로 순유입이 대속되면서 1240달러가 치솟아서 역시 10만 3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평행이론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화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이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성격이 아예 다르니까요.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에 달하면 기성세대나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금을 사들이죠.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젊은 자본이나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막 몰려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극단에 있는 두 자산이 동시에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면서 똑같은 가격표를 달았어요. 이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지정학적 시스템 불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양손에 무기를 다 들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인 금을 든든하게 담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확장에 베팅하는 비트코인까지 둘 다 쥐고 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인 거죠. 방금 인플레이션 공포를 해칭한다고 하셨는데 유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공포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이 2.62달러나 튀어올라서 64.89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꽤 많이 올랐죠. 원인은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 때문이라고 리포트에 나오고요. 유가가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원유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의 아주 가장 직접적인 뇌관이거든요. 공장 가동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게 연쇄적으로 다 오르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bp 상승해서 4.109%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유가의 출렁임이 고스란히 채권 금리를 위로 쑥 밀어 올린 거군요. 네, 그 구조가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똑같은데 한국 상황은 미국하고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환율과 금리 말씀이시죠? 네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30원이 내려서 1,4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진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는 반대로 하락했어요. 미국은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은 금리가 내리고 환율은 방어되는 이 대비되는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여력 그리고 시장 환경의 차이가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한국은 아까 코스피 폭등에서 보셨듯이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잖아요. 아,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왔겠네요. 맞습니다. 원화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환율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된 측면이 크고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시장 개입을 하면서 금리 발작을 싹 막아낸 거죠. 발빠른 대처였군요.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의 기류를 봐도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의 닥스나 FTSE 100 지수 모두 0.65%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중국 상하이나 일본 니케이 같은 아시아 증시 전반도 아주 고르게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네요. 네, 앞서 우리가 계속 다뤘던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 그리고 중동 전쟁 종료 발언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아주 크게 누그러진 덕분입니다. 모든 시장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체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좀 세워보겠습니다. 아주 굵직한 일정들이 많죠. 네, 캘린더를 보니까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폭격처럼 쏟아질 예정이더라고요. 당장 오늘 3월 10일에 한국과 일본의 1분기 GDP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11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나오죠. 목요일 12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13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와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원유 가격 상승하고 4.1%를 돌파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네, 물가 상승 뇌관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의 CPI, 그리고 금요일의 PCE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요, 그 0.00%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미국 증시의 균형이 단번에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방대한 리포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챙겨가야 할 최종적인 인사이트, 이른바 액셔너블 테이크어웨이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리포트의 결론을 쫙 종합해보면요, 현재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6천선 돌파 기대감이 매우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분위기 좋죠. 따라서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타당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브레이크가 팍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니까요. 맞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그리고 CPI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라는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에서도 조언하듯이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가져가시되 포트폴리오 한켠에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방어할 수 있는 현금, 그리고 금 비중 확대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기는 밟되 언제든 밟을 수 있는 튼튼한 브레이크를 확실히 정비해두라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죠. 좋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복잡한 숫자와 분석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를 지나서 환호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치밀하고 냉혹한 자본의 계산이 딱 깔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밀려오고 혁신 기술과 구조적 한계가 0.00%에서 힘겨루기를 하고요.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를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맥락.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료를 샅샅이 해부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죠. 매일같이 시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헤드라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누군가 요약해준 얄팍한 결론만 딱 취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왜 자본이 저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짚어보는 힘이 필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오늘 이 치열한 분석 과정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과 인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이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어쩌면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던 절대 잃지 않을 가치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순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재정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네, 아날로그의 상징과 디지털의 상징이 만들어낸 이 기묘한 평행선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바다를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자본은 막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시장은 요동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더욱 맑고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